예전 영상 중에요,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좋은 투자 구조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죠. 이에 대한 실전 사례입니다. 정확하게는 제대로 준비 안 해서 겪게 된 고생, 그리고 역설적으로 제대로 했더라면 어떤 효용이 있었을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슷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꼭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최대한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 계속 올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다면 또한 아래 영상의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 JCN 컴퍼니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민권자 홍길동 씨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부모님이시죠. 홍길동 씨의 부모님이 1.5 밀리언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현금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홍길동 씨가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요. 그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부동산을 상속한 거죠. 그랬는데 상속할 때의 가치는 한 2.3, 230만 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해당 부동산은 프로베이트를 거쳤고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는 데 있어서 미국 상속세도 냈고 또 상속세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낸 상속세는요, 한국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 공제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불확실한 부분도 많고 했었다라는 거죠.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 프로베이트 기간 동안에 자산 동결이었었고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요, 외국인이 직접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사망 시에 미국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요. 냈어요, 결국은. 그런데 또한 부동산이다 보니 이게 매각이 되는 데 있어서 되지 않았으니 현금성이 없어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게 부동산을 매각을 해야 상속세를 낼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돈이 없다라는 것은 매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매각은 프로베이트 기간 동안에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산 동결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물론 상속세를 미국에서 냈다 해도 그 금액만큼을 같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미국에서 낸 상속세는 외국납부세 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론상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없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IRS에서 납부한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국의 국세청에서 다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번거롭고 또 IRS는 전화도 안 받고 서류도 원하는 서류인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까다로웠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느라 진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 저희에게 이제 해당 부동산의 운영 그리고 향후 매각에 대한 어떤 절세 문제로 상담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요, 제가 지금 팩트를 얘기하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요, 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속세라는 것을 미국에 반드시 냈었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일 테고요. 세 번째 이슈는요, 한국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낸 세금, 상속세만큼을 외국납부세 공제로 클레임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다 피할 수는 없었는지, 즉 한국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IRS에다가 내가 미국 상속세 냈다라는 거 증빙 받고 그걸 또 한국에 보고하고, 이러한 과정 피할 수 없었는지가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님이 사서 실제로는 아들이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2016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담이 됐는데 이걸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문제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각각의 네 가지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런데요,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복잡한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요, 오늘은 이걸 그 컨셉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너무 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 다른 영상들, 저희 기타 영상들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꼭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솔루션 넘버 1이요. 만약에 이분이 트러스트를 설립했더라면 어땠겠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리빙 트러스트를 먼저 세웠다라면요, 우리가 트러스트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대체로 그걸 리빙 트러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있는데, 자,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먼저 세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이슈 넘버 1 프로베이스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게 바로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트러스트를요 리빙 트러스트, 취소 가능 트러스트가 아니라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옮겼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베이트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속세도 없었을 겁니다. 1번, 2번이 다 해결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에서는요 복잡한 한국의 그 외국 납부세 공제 과정, 이것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요 애초에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나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요 그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요 더 이상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상속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말은 낸 게 없으니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하더라도 외국 납부세 공제로 우리가 추가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럴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했더라면 내가 옮긴 시점부터 그 이후의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세 대상이 아니겠죠. 따라서 4번 이슈도 해결됐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요, 그렇다면 트러스트에 있어서 반드시 취소 가능 트러스트보다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좋다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예컨대 취소 가능 트러스트로 옮겨 놓았더라면 미국 세법에 있어서도요 이 스텝업이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해주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스텝업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어떤 게 유리할지, 그쵸?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유리할지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고객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에게, 홍길동 씨의 어머니죠, 한국인이죠. 그러니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상속세율과 40%, 그리고 자녀가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미국에서의 캐피털 게인 텍스, 자본이득세를 비교하면요 그게 20%, 23.8%니까 자본이득세가 더 낮으니까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취소 가능 트러스트보다 더 나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오늘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취소 가능이었건 취소 불능이었건 두 경우 모두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혜택 놓친 거죠. 누렸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만약에 법인을 통해 투자했더라면 어땠겠냐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한국 법인을 포함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두 개를 다 써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더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예전 영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투자 구조가 뭐냐라는 걸 소개하는 영상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트러스트와 외국 법인, 미국 법인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외국 법인, 미국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상속세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이슈를 해결했을 것이고요. 프로베이트 피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왜?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지분은 외국 법인의 지분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외국 납부세 공제도 피했을 겁니다. 왜?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냈을 리가 없고, 따라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데 있어서도 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 납부세 공제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요, 옮겨진 자산에 대해 상승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1, 2, 3, 4 모두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아이디어입니다만 뭐 하나를 추가로 설명해 드린다면, 만약에 미국 법인이요 해당 자산을요 부동산 투자에 직접 쓰지 않고요 이 돈을 자녀에게 대출해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미국 법인으로 송금한 다음에 이 돈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빌려주고 자녀로 하여금 이 집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 법인은요 자녀에게 대출해준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이자 소득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온전히 자녀의 혜택이 되는 거죠. 상속세 대상이 당연히 아닐 뿐더러, 그렇죠? 프로베이트도 없고 상속세도 안 냈을 것이고 자산 가치의 상승은 상속세를 또한 피했을 것이다. 1, 2, 3, 4 다 해결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압축된, 축약된 정보 전달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요지는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어떤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고객은요 정확하게는 이 투자자의 자녀인 홍길동 씨죠.
굉장히 후회를 했고요. 미리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코스트 대비 베네핏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따질 수 없을 만큼 뭐 몇십 배 몇백 배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뭐 그렇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거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전부도 아니에요. 영상에 담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못 담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대체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도 사실 쉬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짧은 영상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은요, 이러한 대비하는 데 들어가는 준비 과정과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이상의 효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슈, 한국인으로서 미국 투자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해 놓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와 제이슨컴퍼니의 전문가들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항상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